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 화승 코퍼레이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승 코퍼레이션이 윗꼬리를 좀 길게 남기고 주가가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 윗꼬리 달고 하락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오늘 주가 상승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니까요. 천천히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대차 이슈를 정확하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화승코퍼레이션이 명확하게 주가 상승이 이루어진 이유는 단순히 화승코퍼레이션이 아니라 화승 R&A 때문에 이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진 건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은 지분 투자 이슈로 인한 시세 분출이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모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왜 이렇게 오늘 주가 변동성이 이루어지고 주가 상승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대차 관련해서 이슈를 먼저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기사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이슈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대차가 인도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를 진행을 하게 됐죠. 현대차가 이 IPO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으로는 이 인도에서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신흥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현대차 인도법인은 이날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모회사 현대차가 보유한 인도법인 주식 8억 1200만 주 중에서 최대 1억 4,200만 주, 즉 전체 지분 17.5%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신주 발행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현대차가 갖고 있던 지분의 일부를 시장에 판매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매각하면서 그 매각한 지분을 시장에서 유통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최대 300억 달러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25억에서 30억 달러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대로 IPO가 성사가 된다고 한다면은 2022년 24억 5천만 달러를 조달하며 역대 최대 IPO를 기록한 인도 국영보험사 인도생명보험공사 기록을 넘어선다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현대차는 1996년 인도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현재는 첸나이 제1공장, 2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서 보면은 현대차는 인도 시장에서 일본 스즈키와 인도 합작사인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서 시장 점유율 2위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현대차 인도법인은 매출액 2조 7,675억 원, 그리고 순이익 2,673억 원을 냈다라고 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13%, 순이익은 21%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 때문에 현대차가 기업 가치가 이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 가치가 10조 원이 넘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 시총 대비해서 보면은 뭐 주가가 18%에서 뭐 많게는 29%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 역시 주가 상승이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화승 R&A 역시 이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요. 왜 그렇게 강하게 나왔느냐? 일단은 이 화승 R&A가 인도 법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를 좀 해봐야 합니다. 이 화승 R&A 같은 경우는 인도 법인이 있죠. 이 HSI 오토가 현지 자동차 제조회사인 마인드라, 그리고 마인드라의 연간 114억 원에 달하는 자체 이 고무 실링 부품을 공급한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현대차와의 이 연결고리겠죠. 그 연결고리는 현대모비스가 이 화승 R&A의 지분을 블록딜로 인해서 2.26% 지분을 매입을 하게 되면서
매입을 하게 되면서 지분 투자를 진행을 했고 아직까지 그 지분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로 좀 엮여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현대차의 인도법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인도법인을 설립하고 인도법인에서 매출이 나오는 부분은 현대차에 납품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인도의 자동차 제조회사인 마인드라에다가 이제 납품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당장은 그렇게 큰 비중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삼성증권 자료를 좀 참고해서 보면은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해서 화신이 18%로 이 주요 부품사 인도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서현이화가 그 다음으로 16.9%, 그리고 SL이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반 이상이 다른 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화승 RNA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는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제가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데, 실제로 이 인도 매출 비중이 좀 크게 나와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은 화승 RNA 같은 경우는 현대차 매출 비중이 67%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여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인도법인 쪽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다소 좀 힘들어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부품사가 부각을 받고 현대차가 이제 아무래도 매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 관련주로 엮여서 추가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 일부 일어날 수 있겠지만, 강한 시세 분출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추가적으로 현대 인도법인 쪽에 매출 비중이 밝혀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지금 당장은 좀 강한 이 여력이 나오기에는 다소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승 RNA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화승 코퍼레이션이 화승 RNA의 지분을 11%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 화승 RNA가 그리고 화승 코퍼레이션이 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원래 기존의 이 화승 RNA라는 회사가 화승 코퍼레이션이라고 사명을 바꿨고요. 그게 지금의 화성 코퍼레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 계열사를 흡수 합병한 후에 2021년 국내 사업부를 인적 분할하게 되면서 설립한 회사가 바로 현재의 화승 RNA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슈적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좀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 쪽에서 다소 좀 매수 물량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 물량 자체가 엄청 뭐 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유의미한 수급이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메이저 수급으로 볼 수 있는 게 키움증권을 제외를 하면은 KB증권, 뭐 NH, 그리고 현대차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대략적으로 20만 주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증권사 창구인데, 대부분 오늘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KB증권 같은 경우는 오늘 50만 주 이상을 매수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2시에 이탈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지금 여기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좀 키워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2시까지 KB증권에서 58만 주라는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게 KB증권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정도의 매수 물량이 초반에 강하게 들어왔어요. 근데 2시에 이제 매수 상위에서 이탈이 되면서 매수자 상위에서 이탈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매도 상위에 KB증권이 없기 때문에 집계 자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KB증권의 순매수 58만 4천 주는 실질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라 매도가 찍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매수가 실질적으로 찍혔는지는 내일 장 전에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해당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돌파를 못했던 자리예요. 화승 RNA도 마찬가지고 화승 코퍼레이션도 마찬가지고 지금 돌파를 계속해서 못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그만큼 두텁게 쌓여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량을 소화하기 전까지는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기에는 지금 다소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물량들을 소화해 나가는지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